네,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. 자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MPL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가 이제 부실채권, 즉 MPL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? 물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. 뭐 권리 분석, 배당 분석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. 전체적으로 MPL을 매입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,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를테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이런 MPL 매입할 때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표가 있는데요. 이런 표를 보면 가령 뭐 MPL도 경매로 정리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경매 사건에 대한 내역, 뭐 관할 법원 사건 번호, 경매 개시일, 배당 요구 종기일, 뭐 이를테면 특이사항,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물건에 대한 종류, 소재지, 이를테면 물건에 대한 면적, 뭐 또는 감정평가 금액 또는 낙찰 예상가 또는 낙찰가, 예상 회수 시기, 예상 배당액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잘 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인데 그 중에서 이제 채무자는 누구고 소유자는 누구다.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MPL을 매입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원금, 채권에 대한 이자, 향후 이자, 채권 합계액, 채권 최고액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임차인 있냐, 임차보증금 얼마냐, 배당 요구 여부, 전입신고 확정일자 또는 뭐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 등등 물건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령 건축연도, 토지에 대한 용도 또는 진입로, 주변 여건 또는 이제 교통 여건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는 이제 뭐 집합 건물이라고 한다면 관리비의 체납 내역 또는 유치권, 현장 시세 이런 것들 또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더불어서 이제 선순위 관련 조사 기록, 근저당권 또는 임금채권, 소액 임차인, 선순위 임차인, 선순위 조세, 뭐 당해세, 법정기일이 빠른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현장에 가서는 자 아파트라면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KB 아파트 시세, 중개업소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낙찰 통계, 그 다음에 조사 부동산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MPL로 나온 물건에 대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먼저 여러분 아파트를 우리가 MPL을 통해서 매수하겠다.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? 만약에 제가 MPL을 근저당권을 10억짜리를 3억 할인받아서 7억 원에 사왔는데 실제 뭐 아파트에 대한 가치는 5억밖에 안 된다.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가치 평가를 할 때 서울이냐 또는 지방이냐 아무래도 서울에 대한 관심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더불어서 물론 뭐 지방이라고 해서 완전 무시할 것은 아니고 뭐 이를테면 요즘에 대전, 뭐 부산 또 핫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방보다는 서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. 가격에 대한 흐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낙찰가율도 그죠?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아파트가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있느냐 또 현재의 가치가 좋으냐 여부는 통상 어때요 여러분? 역세권이냐 신축이냐 대단지와 브랜드가 있느냐 또 가급적이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느냐 이런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서 매물의 개수, 호가 이런 것들 또 어떻게 그것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하는 요령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이다, 그죠? 오피스텔. 아무래도 역시 지방보다는 서울이 선호도가 좀 좋겠다. 일단 오피스텔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? 아무래도 역세권, 또 신축, 볼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어때요 여러분? 네이버 부동산, 매물의 개수, 호가,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상가입니다 여러분. 상가도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 쪽에서도 아무래도 역세권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지 상당히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유동인구,
역세권. 그래서 아무래도 상가는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, 공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, 중개사무소와 또 현장에서 그죠? 직접 체크하는 요령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토지와 공장을 우리가 이제 NPL로 매입한다. 요즘에 토지와 공장을 사실 NPL로 매입했을 때 가장 좀 좋은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토지와 공장은 이제 수도권,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조금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. 경기도와 인천.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호재가 있는 지역 근처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, 역시 토지나 공장은 용도 지역과 진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도로는 당연히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. 3, 4m보다는 한 6, 7m의 도로. 용도 지역 중요하겠죠? 차후의 어떤 미래 가치. 또 주위의 개발 호재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제 IC와 JC를 구분해야 되는데, JC 근처 별로, 반드시 IC 근처여야 된다. JC는 그냥 여러분 그냥 돌기만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나올 수는 없고 IC로 나오는 거니까. 그 다음에 도로망 어떠냐? 도로망이 점점 좋아지는 곳에 토지나 공장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역시 이제 토지도 현장에 가서 그죠? 또는 중개사무소 또는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 통해서 확인을 좀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NPL을 매입할 때 여러분 권리 분석 중요하죠? 그러나 권리 분석 특별히 별로 문제 없습니다. 막상 해보시면. 배당 분석도 사실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기본을 배워야 될 것 같고,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.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. 시세,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,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2020년도 NPL을 통해서 토지나 또는 공장, 상가, 오피스텔, 아파트를 갖다가 조금 더 할인된 금액으로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는다면 상당히 유의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런 또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. 질문이 있다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! 설춘한 캠퍼스 화이팅!